자,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했고요. 등비 수열. 자, 글자가 한자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뭐다? 등차 대신에 등비. 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등비 수열. 됐나? 자, 등차 수열은 뭐였냐면은 차가 같은 수열. 차가 같은 수열. 요때 차는 뭐다? 뒤에서 뭐를 뺀 거? 앞에 거를 뺀 거. 그래서 우리는 공통된 차 해가지고 이제 공차 D라고 했고, 얘는 뭐냐면은 계속 공차 D를 뭐 해가는 수열, 공차 D를 더해가는 수열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더해가는 수열. 됐나? 자, 그러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자, 등비 수열은 뭐가 같다? B가 같은 수열. B가 같다. B라는 건 우리 몇 대 몇 하는 거 있지? B는 기본적으로 이제 분수입니다. 분수. 그래서 얘는 뒤에서 앞에 거를 뭐다? 나눈 겁니다. 나눈 거. 뒤에서 앞에 거를 나눈 거고, 자, B는 뭐 레이트, 레치오, 뭐 비율 이런 게 해가지고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B를 갖다가 공통된 B라 해가지고 이제 공비 R. 그럼 이거는 공비 R이 중요한 거고요.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1, 2, 4, 8, 16. 여기 뭐를 했어? 곱하기 2. 뭐를 했어? 곱하기 2. 뭐를 했어? 곱하기 2. 뒤에서 앞에 거를 나누면 얼마가 돼? 2가 되고, 뒤에서 앞에 거를 나누면 얼마가 돼? 2가 되고, 뒤에서 앞에 거를 나누면 얼마가 돼? 2가 되고, 여기 있는 요 2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비 R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등비 수열은 뭐다? 계속 공비 R을 뭐 해가는 수열? 곱해가는 수열입니다. 자, 구조가 똑같다는 걸 느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계속 D를 다니까 D를 몇 번 더했다. 아이고, 이게 잘못 적혔네. 자, 카피를 해가지고 적다 보니까 잘못 적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D를 갖다가 뭐 n-1번 대가 이렇게 간 거다. 지금 등비 수열은 얘를 곱해가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그러면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곱하기 얼마? R에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됩니다. R을 갖다가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 됐나? 자, 등차 수열. 자,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얘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냐니까 D에 N 더하기 얼마? 다시 이것부터 적어보자. 자, 첫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했다? N-1번 더했다. 이렇게 했는데 수열이 뭐라고 했냐니까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라 했죠.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 N에 관한 함수, N에 관한 함수. 그래서 우리 얘를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D에 N 더하기 얼마? 뭐 별 이런 형태 해가지고 N에 관한 몇 차식의 꼴이 나왔다? 1차식의 꼴이 나왔고 요 공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요거 가지고 그냥 바로 말뜻 그대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등비수열도 비스무리한데요. 근데 등비수열은 조금 달라요. 자, 얘는 A에다가 뭐다 곱하기 첫 항은 그냥 1을 지울게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공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R을 몇 번 곱했다? n-1번 곱했다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변수가 뭐죠? 여기 n 얘가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대충 지수 함수의 형태입니다. 마치 지수에 뭐가 있어? 변수가 있잖아. 그지? 대충 지수 함수의 형태인데 왜 대충이라고 붙였을까? 자, 지수 함수는 요 녀석의 밑, 여기서도 밑이 얼마죠? 밑이 R입니다. R. 맞나? 지수 함수는 밑이 뭐가 돼야 돼? 얘는 반드시 양수,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되겠지. 양수고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그런데 R은 1도 계속 의미 그대로 계속 1을 곱해가도 돼요. 등비수열 B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곱해가도 돼요. 그지? 그래서 그냥 대충 지수함 썼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공식 자체를 많이 쓸 겁니다. 왜 이 공식 자체를 많이 쓰냐면은 자 봐봐 우리 등차 수열은 더하기 빼기였잖아. 그지? 등비 수열은 곱하기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분수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분수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의 공식은요. A1 첫 항에다가 얼마? R을 n-1번 곱했다. 그래서 그냥 AN을 갖다가 A에 얼마 R에 n 빼기 1 해가지고 요 공식을 가지고도 많이 문제를 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수편에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는 평균을 갖다가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는 얘는 평균 곱하기 항수 요거였다. 그지? 평균을 항수만큼 더한다. 그리고 이제 식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형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는. 자, 등차 수열은 뭐냐니까 계속 공차 D를 더해간다 했죠.
그런데 등비 수열은 계속 공비 R을 곱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와 등비 수열의 곱을 구하는 원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봐요. 이 6개가 되어 있어.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 다 곱하기를 해볼 거예요. 곱하기. 자, 얘를 할 겁니다. 자, 곱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곱하기 R이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기 R이죠. 맞나? 그러면은 이것 두 개 곱한 게 별이라고 한다면 곱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요것 두 개 곱한 것도 곱하기 R 나누기 R 됐나? 그러면은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이고. 그러면 곱하기는 별을 몇 번 곱했어요? 3번 곱했다고. 맞나? 그래서 별을 3번 곱했어요. 그러면은 별을 3번 곱했다는 말은 항수가 지금 몇 개죠? 6개잖아. 그지? 그래서 루트의 별, 이 녀석이 얼마? 6제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루트의 별, 얘가 뭐냐 이거지. 얘도 평균이단 말입니다. 두 개를 곱해가 루트를 씌웠어요. 얘도 평균이잖아. 무슨 평균? 기하평균. 됐나? 그러면은 얘도 결국은 뭐냐면은 등비수열의 곱도 평균을 항수만큼 곱하니까 뭐가 된다? 평균의 항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은 등차수열에서의 평균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산술 평균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말하는 평균은 뭐다? 기하 평균이 됩니다. 두 개를 곱해가지고 뭐를 씌운 거? 루트를 씌운 거. 됐나?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같이 적어줄게요. 내용 다 있으니까. 자, A, B, C.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B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요 B를 갖다가 등비 중앙이라고 했고, 등차. 등차 중앙이라고 했고요. 요 등차 중앙은 두 개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B는 얼마? 2분의 얼마? A 더하기 얼마? C가 되고, 실전적으로는 얼마다? 2B. 가운데 거의 두 배는 뭐다? A 더하기 C와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원리로 얘가 만약에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B가 뭐가 되겠어요? 요 B가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 해가지고 등비 중항이 되겠죠. 맞나? 자, 그럼 다시 등차 수열은 계속 공차지를 더해가고 등비 수열은 계속 공비하를 곱해가고 등차 수열의 평균은 등차 중앙은 더하기의 평균. 그러면은 등비 중앙은 뭐가 되겠다? 곱하기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가 돼? 루트의 얼마? AC가 되는데 얘는 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요게 루트 AC 요게 되려고 하면은 ABC가 전부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B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얼마? AC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3이 있고 1을 곱해볼까? 6이 있고 얼마가 돼? 1을 곱하니까 10이 됐나? 자, 그러면은 얘는 이거 두 개 곱힌 거의 평균 맞다 그지? 그런데 3이 있고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 마이너스 6, 그 다음 플러스 10이 됐나?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결국은 B의 제곱은 얼마? AC의 곱하고 똑같아. 그냥 루트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뭐다? 등비 중앙과 관련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등차 수열 학습을 해놓으면은 등비 수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범위까지는 알아집니다. 됐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은 그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많이 안 쓰지만은 등차 수열은 일반항 공식을 많이 안 씁니다. 알겠죠? 그냥 1차식 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안 쓰지만은 등비 수열은 실제로 얘는 뭐다? 일반항의 공식을 많이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 곱하기 얼마? R의 M 빼기 1제곱.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보고 A가 뭐냐니까 A가 첫 항이고 그 다음에 R이 뭐냐니까 R이 공비입니다. 공비. 됐나? 그러면은 등차 수열도 우리는 뭐를 구하는 게 중요했어요? 공차 D 구하는 게 중요했죠. 등비 수열은 공비 R 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다? 첫항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얼마를 곱해갔죠? 공비 R이 얼마? 3분의 1이네. 첫항이 9네요. 그래서 AN은 얼마가 돼? 9 곱하기 얼마? 3분의 1에 얼마? M 빼기 1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굳이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됩니다. 등비 수열의 이게 표준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굳이 따로 뭐 이거 이제 밑집 3이니까 정리를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적어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 얼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4 얼마를 마이너스 3을 곱했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됐나? 전부 다 뭐다?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갔죠. 그럼 얘 공비 R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첫 항은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AN은 얼마가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얼마?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2가 몇 항인지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등차 수열을 구한 원리대로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4고 마이너스 8이고 16이고 얼마? 마이너스 32 됐나? 자, 한 칸 갈 때 곱하기 2, R이 얼마죠? R이 마이너스 얼마? 2가 됐죠. 맞나? 그러면은 512, 4가 512가 될 때, 내지는 뭐 32가, 이 머릿속에 잘 안 되잖아. 32가 510이 되려면 얼마를 곱했니만 이거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오히려 뭐가 낫다? 공식에 대입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첫 항이 4고요.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2니까 AN은 얼마가 돼? 4 곱하기 마이너스 2 얼마? n 빼기 1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뭐다? 마이너스 512가 될 때 n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500 얼마 10이라고 해보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얼마? n 빼기 1은요. 나누면은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4, 1은 4, 4, 2, 8, 4, 8, 32 됐나?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2의 7제곱이죠. 맞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얼마? n 빼기 얼마? 1제곱이 마이너스 2의 얼마? 7제곱이니까 요게 n이 얼마가 돼? n이 8이 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의 형태는 an은 얼마? a 곱하기 얼마? r이 얼마?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맞나? 그런데 얘는 가만히 안 봐요. 얘가 2n 제곱이죠. 맞나?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바꾸려고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없앱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첫 항과 공비가 중요하다고. 그지? 등비수열. 첫 항과 공비. 자, 첫 항은 A1이니까 A1 구해보죠. 1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을 넣으니까 얼마? 2 해가지고 첫 항은 6입니다. 됐나? 첫 항은 6이고 공비 R은 n이 증가하면은 공비 R은 얼마가 돼? 2의 제곱 해가지고 얼마? 4가 될 겁니다. 요 형태 그냥 우리 지수법칙 배웠잖아. 얘가 커진다라고 보면 돼. 요 뒤에는 그냥 단순히 2분의 1을 곱힌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 녀석의 밑이 n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밑 요것만 생각을 해라고요. 얘가 공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2의 제곱 해가지고 공비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첫항 공비 구해졌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희한하게 또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틀에 너무 박혀 있다.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딱 보고 가자고. 공비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첫항. 됐죠? 등차 수열은 공차가 중요하고 첫항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등비수열은 공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공비하고 첫항이 중요하다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자. 3과 96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가지고 전체가 등비수열을 이루러 간다.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자,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보자. 자, 3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됐나? 여기가 얼마가 돼? 96이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원리 똑같아요. 몇 칸 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갔잖아. 그지? 5칸 갔으니 얘는 얼마를 곱했어? 곱하기 r의 5제곱이 되겠죠. 맞나?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보이는 r의 5제곱이 96을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3, 3은 9, 3이 6 됐나? 그럼 r이 얼마가 돼? 2의 5제곱이 32죠. 홀수니까 음수 생각할 필요 없겠네. 그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돼?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2, 6, 12, 24, 48 됐나? 이렇게 순서대로 구했습니다. 역시 등차수열하고 100% 동일합니다. 자, 등비수열 이것도 봅시다. 자, 빠르게 갈게요. 이런 것들은. 자, 보자. 얘 얼마씩 곱해가지고 등비수열 곱하기 3 해가네. 그러면은 AN이 얼마가 돼? 3 곱하기 얼마? 3이 얼마? N 빼기 1제곱. 얘는 그냥 3의 N제곱 워낙 그냥 쉽게 보이니까 한번 바꿔봤어요. 그러면은 3의 N제곱이 뭐보다 커야 돼? 500보다 커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은 3의 얼마? 4제곱. 3의 얼마? 5제곱이 얼마? 243. 그러면은 N이 얼마? N이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3의 5제곱이 243이니까. 그지? 그래서 몇 항? 처음으로 커지는 항은 6항이 되겠네. 그죠? 자, 이제 5번 가겠습니다. 자, 각 항이 실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3이 얼마다? A3이 18이고, 그 다음에 얼마? A6이 얼마다? 마이너스 486입니다.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공식으로 간다 하지만은 그래도 원리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 자, 요거에 몇 칸 값어요? 3칸 같지. 3칸 값으니까 얼마를 곱했어요? 곱하기 얼마? r의 세제곱을 했겠죠. 맞나? 여기에서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있고 18분의 얼마?
486이 될 거고 나누기 해봐야 되겠네. 약분 3으로 되겠지 뭐. 3, 6, 18 그 다음에 얼마가 돼? 3, 1은 3, 3, 6, 18, 3, 2, 6 162 6 6이 6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3으로 하면 돼. 2로 하면 되볼게요. 2, 3은 6 그 다음에 얼마? 2, 8, 16, 2, 1은 2 그러면은 3, 1은 3 3, 2, 6, 3, 7, 21. 자, R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면 R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나? 이거 구했으니까 끝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딴 거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자, A의 N은 A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의 얼마? N 빼기 1제곱.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좀 더 만만하네. 그러면은 A 곱하기 얼마? 3을 집어넣었다. 그지? 3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맞나? 그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8이 되니까 첫 항은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 따라서 AN은 얼마가 돼?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얼마?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자꾸 보여주는 게 이것도 우리 등비수열 한 것처럼 똑같이 뭐 두 칸 갈고 두 칸 나누기 하면 되는데 나누기가 생각보다 암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 대입을 적극 활용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구조는 똑같아. 더해가는 거 대신에 뭐가 있다? 곱해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재밌는 것들 이제 조금씩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A1 더하기 얼마, A2 더하기 얼마, A3. 요 녀석을 라지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의 5 더하기 A의 6 더하기 조금 더 변형을 했습니다. 자, A의 7. 얘를 갖다가 라지 B라고. 1, 2, 3, 4 띄우고 5, 6, 7. 그럼 8 띄우고 얼마? A의 9 더하기 얼마? A의 10 더하기 얼마? A의 11. 얘를 갖다가 라지 C라고 해봅시다. 자, 보자. 컨트롤 C, 컨트롤 V. 이쪽에다 한 개 더 넣고요. 자, 지금 이 형태는 봐봐. 1, 2, 3. 그 다음에 4 띄우고 5, 6, 7. 그 다음에 8 띄우고 9, 10, 11.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지? 일종의 이제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합. 조금씩. 자, 지금은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등차 수열. 지금 이쪽에 있구나. 자, 얼마를 더했죠? 더하기 4D. 얼마를 더했죠? 더하기 4D. 얼마를 더했죠? 더하기 4D 됐나? 그럼 얘는 더하기 얼마? 12D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를 더했죠? 더하기 요것도 4D. 여기 얼마를 더했죠? 더하기 4D. 얘도 얼마를 더했어요? 더하기 4D 됐나? 그럼 얘도 얼마가 돼? 더하기 얼마? 12D가 됐죠. 그러면은 얘가 뭐다? 등차 수열일 때는 여기 보이는 요 부분합 이 녀석들도 뭐가 돼? 얘 자체도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등비수열. 자, 이번에는 얘가 뭐냐면은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 자, 여기 얼마를 곱했어요? 곱하기 R을 4번 곱했죠. 요것도 얼마를 곱했어요? 곱하기 R을 4번 했고, 얘도 얼마를 곱해서 곱하기 R을 갖다가 몇 번 했다? 4번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얼마를 곱했죠, 경범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곱하기 R을 4번 했죠. 분배법칙 생각해봐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됐나? 왜 필요하면 이제 이런 거에서 공비 구하기도 필요하거든요. R 4번 곱했죠, 그지?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얘도 곱하기 2가 된 거 아니야? 그지? 분배법칙 됐죠, 그지? 자, 곱하기,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 R에 내주고, 걸려줘서 고마워.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수업 진행이 됩니다. 요거를 그냥 바로 한 번에 맞추면 좀 얄밉죠?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됐나? 자, 얘가 얼마가 돼? R의 얼마? 4제곱. 이해됐나요? 그지? 그러면은 구조가 지금 똑같잖아요. 얘가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 부분합 들어가는 거 얘도 뭐가 된다. 얘도 뭐가 된다. 얘도 등비 수열이 된다.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 때 많은 아이디어로 활용을 합니다. 알겠죠? 전부 생각을 해보면은 유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간다고. 등차 수열은 계속 등차 D를 더해가는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뭐다? 계속 공비 R을 곱해가는 수열이고, 여기에 90% 이상의 해법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럼 보자. 2항과 4항의 합이 20이고 4항과 6항의 합이 80일 때 첫 항과 공비를 구해라. 자, 이런 것들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2, 4, 4, 6이니까 얘가 구조가 아주 예쁘네요 생각을 해가지고 A의 2 더하기 얼마? A의 4, 얘가 얼마? 20이고 그 다음에 얼마? A의 4 더하기 얼마? A의 6, 얘가 얼마가 돼? 80이니까 얼마를 곱해서 곱하기 R제곱, 얼마를 곱해서 곱하기 R제곱. 그러면은 얘도 얼마를 곱했다? 곱하기 R제곱. R제곱이 그러면 얼마가 됐어요? R제곱이 4가 됐죠. 맞나요? 자, 공비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R이 양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R이 얼마가 돼? 2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 그러면은 첫째 항을 구해야 되겠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요거를 가지고 그냥 자, A는요, AR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리 적을게요. AR 더하기 얘는 얼마? AR의 세제곱 공식을 적어본다면 얘가 얼마? 20이 되겠죠. R이 2니까 얼마? 2A 더하기 얼마? 8A 됐나? 얘가 얼마? 20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돼? A가 2가 되나요? A가 2. 첫 항도 2고 공비도 2가 되겠네. 첫 항과 공비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자, 이건 요 첫 번째. 요거를 사실은 더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등비 수열은 공식도 많이 씁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AN을 갖다가 뭐다? A 곱하기 얼마, R이 얼마, N 빼기 1제곱이라 하자. A는 얼마가 돼? AR 더하기 얼마, AR의 얼마, 세제곱, 얘가 얼마다? 20이란 말이죠. 됐나? 그 다음에 요 식은요, AR의 얼마, 세제곱 더하기 얼마, AR의 얼마, 6항이니까 5제곱이 얼마다? 80이란 말이죠. 됐나?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뭐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문자 소급입니다. 문자 소급. 자, 그래 요거를 왜 소개를 했냐면은 요거를 생각보다 이제 식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로 가다 보니까 우리 가감법 대입법이 아니고 뭐 1번 나누기 2번 해가지고 나누기로 문자 소급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하면은 AR로 묶어내면 얼마가 돼? 1 더하기 R의 제곱이 얼마가 돼? 20. 얘를 갖다가 1번. 그 다음에 얘는 AR의 얼마? 세제곱으로 묶어내니까 얼마가 돼? 1 더하기 R의 제곱. 얘가 얼마가 돼? 80. 얘가 얼마? 2번이지. 그러면은 2번 나누기 얼마? 1번을 해봅시다. A 약분되고 얼마가 돼? R 제곱 남겠지. 요거 약분되고. 그 다음에 80 나누기 20 하니까 얼마? 4. 그래서 동일하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도 살짝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다. 문자 수고할 때 등비수열에서는 뭐를 가지고 많이 들어간다? 나누기를 가지고 많이 들어간다. 됐나요? 그리고 요게 더 좋아. 여기 이 요거로 간다는 말은요, 등차 등비 이쪽의 구조를 다 이해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죠? 자, 도형에서의 등비수열인데, 자, 요런 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도형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를 조금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비 수열이 어렵다기보다는 도형 해석이 힘들어 가지고 등비 수열을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집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서로 외접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얘 반지름 R1이라고 할게요. R1이 얼마? 9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반지름 R2가 얼마다? R2가 얼마? 16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일종의 닮은 비 해가지고 얘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이룬다? 요 녀석의 반지름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등비 수열이 이루는 것을 알겠나요? 첫 번째 질문.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걸 알겠나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들죠? 맞나? 자,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원에서 중요한 거는 중심, 반지름, 그리고 그리티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 한 개 잡고, 여기 중심 한 개 잡았고요. 그러면 요렇게 꺾고, 요렇게 꺾으면 얘가 직각일 거고, 얘가 뭐가 돼? 직각일 거고. 맞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 R1, 얘가 얼마가 돼? R2,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딱 잡으면은, 요 전체가 R2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 R2 빼기 얼마? R1이 될 거고. 됐나? 그 다음에 하나 더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요렇게 잡아가지고, 요 중심이고, 요렇게 딱 끄면은, 얘가 R2, 얘가 R3, 그 다음에 요 전체가 R3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R2니까 요거 직각이 될 거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R3 빼기 얼마? R2가 되겠죠. 맞나? 자, 그런데 봐요. 얘가 어떤 구조가 되냐면은, 지금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아요.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아요. 그지? 그래서 사인의 얼마? 세타. 얘가 동일합니다. 얘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충 닮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등비술로 봐도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가본다면 그럼 얘는 R1 더하기 얼마? R2 요 부분에 얼마? R2 빼기 얼마? R1 요거하고 뭐다? 여기에 뭐가 똑같아요? R2 더하기 얼마? R3 분의 얼마가 돼? R3 빼기 얼마? R2 이런 것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답이 나오나? 답이 나오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요 파인 세타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요 파인 세타는 변하지 않으니까 K 상수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R1 더하기 얼마, R2 요거분의 얼마, R2 빼기 얼마, R1 얘가 얼마가 돼? K가 되겠죠. 그러면은 R2 빼기 얼마, R1은 얼마가 돼? K 빼기 얼마, R1 더하기 얼마, R2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1 빼기 얼마, K 요거의 얼마, R2는 얼마가 돼? 넘어가니까 얼마, 1 더하기 얼마, K 얼마, R1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보이는 R2는 얼마, 1 빼기 K분의 얼마가 돼? 1 더하기 얼마, K 곱하기 얼마, R1 이렇게 됩니다. 뒤에도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 얘가 공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상수니까. 그치? 그러면은 얘는 그냥 대충, 얘가 닮은 도형이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뭐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 정도 생각만 해도 충분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봐봐. R1, R2, R3, R4, R5 됐나? 얘가 뭐를 이룬다? 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고요. 그지?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요게 얼마라고? 요게 9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얼마가 돼? 요게 16이죠. 맞나? 그러면은 얘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지? 맞나? 여기 비율로 바로 가도 곱하기 얼마? 공비를 R이라 하자. R제곱. 얘도 얼마가 돼? 곱하기 얼마? R제곱. 아까 말했죠. 등비 중앙에 있는 느낌. 그러면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뒤 곱한 거하고 같다. 자, A, B, C가 뭐를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B의 제곱은 얼마? AC의 곱하고 같다. 그러면은 R3의 얼마? 제곱은 얼마? R1 곱하기 얼마? R4 요거하고 같겠다. 그렇지? 그래서 안 곱.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돼? R1이 9고요. 그럼 9는 3의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16은 얼마가 돼? 4의 제곱이니까 결국 얘가 얼마가 돼? 12의 제곱이니까 R3가 얼마가 돼? 얘가 12가 된다. 이 얘기죠. 됐나? 자, 그러면은 나온 김에 요것도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얘가 등비 수열이라 했잖아. 그지?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회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A, 그 다음에 A 빼기 D, 그 다음에 A 더하기 D. 요게 나왔다. 그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가운데 A 빼기 D, A 더하기 D 잡아놓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A 빼기 3D 얘는 얼마가 돼? A 더하기 3D 해가지고 등차를 2D로 잡는 게 합이 딱 보이니까 낫다 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등차 수열. 자, 이번에는 세수가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운데 거를 A라면 얘는 얼마? AR 얘는 얼마? R분의 A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분수는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잘못 적었어요. 등비. 등비. 세수가 등비 수열은 그냥 A, AR, AR의 얼마 제곱 이렇게 잡는 게 훨씬 더 무난합니다. 됐나? A, AR, AR 제곱. 됐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가운데 거의 제곱. AR 전체의 얼마 제곱은 A 곱하기 얼마? AR의 제곱. 이거 등비중앙. 이것도 당연히 승립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문자로 잡게 된다면은 A, AR, AR 제곱.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됐죠? 결국은 등차 수열하고 똑같은데, 등비 수열은 분수를 안 쓰기 위해 가지고 공식을 많이 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랙탈 도형입니다. 그 독서 같은 거 많이 하나요? 안 하나? 프랙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안 들어봤나요? 저 자가 번식이라고 해야 되나? 한 수십 년 전에, 근데 희한하게 이거 나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십몇 년인지 십몇 전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거든. 그게 이제 박신양이 누군지 아나요? 박신양 누군지 아나? 그 박신양이 뭐 내 안에 너 있다 뭐 그 드라마 대사가 되게 히트를 쳤는데, 히트를 치니까 드라마를 안 보는 나도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학생들이 다 알더라고. 내 안에 너 있다 그 단어를 갖다가. 자, 프랙탈. 내 안에 너 있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긴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있고 뭐 기록이 막 있었으면 하는데. 자, 프랙탈. 얘는 내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나 있다. 자, 보자.
모양을 실제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좀 낫겠네. 이런 프랙탈 같은 경우는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런 거 자체는 연습 문제 있지 않을까? 실전 연습 문제. 이런 것도. 요거는 이름 까먹었다. 무슨 카페트인데. 이름이 다 있습니다.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는데. 발음이 안 된다.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지금 봐봐요. 요 안에 또 있죠. 맞나?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뭐다?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 떼내고. 그렇게 이제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일종의 프랙탈이고요. 프랙탈이 이제 식의 형태도 있고 도형의 형태도 있거든요. 도형의 형태가 이제 실제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식의 형태는 미적분까지 배우면은 식의 형태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프랙탈 정리된 거 한번 볼까? 자, 이 프랙탈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내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다 간단한 문제지만, 자, 보자. 자, 프랙탈 도형이 뭐냐면은 언제나 정확한 저기는 부분이 전체를 닮았다 이거예요. 일부분 안에 전체를 다. 이거 겨울왕국 같은 거 이제 보면 이제 눈 결정 같은 것도 그런 거. 보면 눈 안에 육각형 그뭐 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무한 정식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자기 유사성을 특징으로 갖는 형상. 그지? 이게 이제 형상. 모양이니까 형상.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용어가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뭐다? 내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대수 스타일 숫자도 마찬가지야. 1 더하기 1 나누기에 1 더하기 1 나누기에 1 더하기 1 나누기에 1 더하기 1 무한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지? 요거는 이제 숫자의 스타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파란 거 이제 극한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요 빨간 거 같은 거잖아. 그지? 안에 자기가 그대로 있다 이거죠. 맞나? 그러면은 요 빨간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볼까? 요거를 우리 구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라지 F라고 잡았네. 그럼 요 빨간 것도 라지 F지. 1 더하기 F분의 1은 F 해가지고 그냥 구하면 됩니다. 2차 방정식. 참고로 이게 황금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x로 잡아볼게. x.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 1 더하기 얼마? 1 나누기 x가 얼마가 돼? x가 되는 거잖아. 그지? 정리를 하면 얼마가 돼? x의 제곱이 얼마? x 더하기 얼마? 1이고 얘가 이제 황금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 아름답지 않나요? 아니 황금비 이거 교과서 뒤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이제 방정식 할 때 중학교 때부터 몇 번씩 등장을 했잖아요. 그지? 요 황금비가 수열 들어가면은 그 피보나치 수열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피보나치 수열의 특성 방정식이 또 이제 요 2차 방정식 똑같은 형태가 되고 그런 것들도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보고 들어가고 이게 이제 뭔가 여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뭐 십몇 세기에 너네가 옛날에 태어났어. 그지? 이런 거를 갖다 교육을 안 받고 이제 막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친 듯이 수학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죠? 조금 신기하고 재밌고 어렴풋이 그런 느낌만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지?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거? 아닌가요? 왜 짜증나나? 자, 이런 것들도 한 거, 루트에 2 더하기 루트 1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타일 자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변형을 하면은 그런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서 이제 실제로 문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도형은 생각, 사고를 두 개를 나누면 돼. 자, 그냥 두 개를 학생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급해. 그래서 한 번에 답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자, 뭐를 살피냐면은 개수 따로 그 다음에 하나의 도형의 변화를 살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의 변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개수 따로 도형, 한 개의 도형 따로. 개수 따로 한 개의 도형 따로. 됐나요? 자, 이거 아마 예제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한 문제네요. 그지? 워낙 대표적인 문제니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가서 볼게요. 자, 유제 7-1번입니다. 자, 길이가 7인 선분이 있는데 첫 번째 선분에서 얘를 몇 등분해서 3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 거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것들도 마다 각각 3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 거를 버렸어요.
또 남아있는 걸 갖다가 각각 뭐 버린다 이 말이네요.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개수의 변화 따로. 개수가 아니죠. 개수의 변화 따로. 그 다음에 뭐다? 하나의 도형. 하나의 도형 따로. 됐나? 시그너큐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척탕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개수는 어떤 일이 생겨요? 개수는 한 개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고, 자, 개수가 한 개가 단계가 넘어가면서 두 개가 되고, 이 두 개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돼? 네 개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개수의 변화는 뭐야? 곱하기 2를 해가죠. 그지? 개수는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그지? 개수는 곱하기 2가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도형 따로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도형 따로. 자, 여기 7 도형이 얼마가 돼? 여기 처음에 얼마? 7이지. 7을 문자로 그냥 A라고 할게요. 그지? A가 요 길이가 얼마가 되죠? 요게 7인데 쪼개쓰니까 얼마? 3분의 얼마? 1A가 되죠. 맞나?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1인데 또 하나의 도형만 보자. 하나의 도형. 얘는 얼마가 돼? 또 3분의 1을 곱했네? 3분의 1이 얼마? 제곱이 얼마? A가 되죠. 어떤 일이 생겼어? 자, 얘는 얼마가 돼? 곱하기 3분의 1. 얘는 얼마가 돼?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도형은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대신에 뭐다? 도형의 크기는 얼마가 돼?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맞나? 하나의 도형.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조합을 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해버리면. 얘를 갖다가 같이 해버리시면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전체의 길이는 얼마가 돼? 3분의 2배가 되겠죠. 맞나요? 2배가 되고 3분의 1 되는 게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우리가 공비가 되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0회 시행 후. 그러면 얘가 뭐다? 한 번 시행을 한 거야. 얘가 뭐야? 두 번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일반화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게 식을 세우면은 얘가 뭐 A0 이런 개념이죠. 개념 자체는. 그지? 굳이 억지로 하지 말고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20번 시행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7이 한 번 할 때마다 3분의 2배가 되니까 20번 하면 얼마가 돼? 3분의 2 얼마? 20제곱이 되겠죠. 20제곱은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자, 얘는 우리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등비 중앙. 됐나? 자, 등비 중앙은 A, B, C. 이 보면 뭐가 돼? B제곱은 얼마? AC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얘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CB. 가운데 거의 얼마? 제곱은 앞뒤 곱한 거하고 똑같아. 얼마? 9X 제곱해가지고 뭐다?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횡령. 요거는 한번 알아놓으면 좋겠네. 잠깐만 뒤에 여기서 조금 할게요. 자 3차 방정식하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에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가지고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은 A 빼기 D, A 더하기 얼마 D 해가지고 세근의 합이 얼마가 돼? 세근의 합이 3A가 되게 문제를 많이 풉니다. 됐나? 이 정도로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건 조금 신경을 써보자.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이, 이 녀석의 근이 뭐를 이룬다? 세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보면 얘는 AR의 얼마? 잘못 적었어요. 간만에 하니까. 자, 얘는 세근의 합. 그 다음에 AR 곱하기 세근의 합. 그 다음에 얼마? AR의 얼마? 세제곱. 자, 얘를 기억을 해놓으면 유용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세근의 합, AR 곱하기 세근의 합, 그 다음에 AR 전체의 세제곱. 자, 설명드릴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을 요거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면은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은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자? A. 그럼 얘는 얼마? AR. 얘는 얼마? AR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 그러면은 근각의 F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녀석은 얼마? A 더하기 얼마? AR 더하기 얼마? AR의 얼마? 제곱이 되겠죠. 됐나?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얼마, 베타 감마 더하기 얼마, 감마 알파라는 거는 요거 곱하니까 얼마가 돼? A 제곱의 R. 요거 곱하니까 얼마가 돼? A 제곱의 R의 세제곱. 요거 곱하니까 얼마가 돼? A 제곱의 얼마? R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 얘를 A 제곱 묶어낼 수 있는데 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AR로만 묶어내 볼게요. AR로만 묶어내니까 얘가 얼마가 돼? 얘가 A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 더하기 AR이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 더하기 AR의 얼마? 제곱이죠. 얘가 세근의 합이잖아. 그래서 AR 곱하기 세근의 합. 됐나?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얼마가 돼? A 세개, R 세개니까 얼마? AR의 얼마?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녀석, AR 곱하기 세근의 합 알아놓으면 유용하게 분목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근의 합, 얘가 뭐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고, 얘가 뭐냐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뭐가 나온다? AR 곱하기 위에 있던 세근의 합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 알파 베타 감마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고, 여기에서 조금 이제 속도 차이가 납니다. 됐나요? 이런 전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 세수를 구해라고 했네요. 세수를 갖다가. 이게 얘를 문제를 조금 바꾸어 본다면은, x의 세제곱 빼기 얼마? 14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k의 x.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64는 얼마? 제로 됐나? 이 녀석의 세근이 뭐를 이룬다? 세근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문제를 바꿔도 같은 문제가 되겠죠. 됐나? 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는 뭐를 많이 구해라냐면 K가 얼마인지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그렇겠지, 문제 구조상.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돼? 자, 세근이 요거니까. 자, 만약에 K를 구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세근의 합이 얼마가 돼? 방금 한 거로 본다면. 세근의 합이 얼마? 14고. 됐나? 그 다음에 K는 뭐죠? K는 AR 곱하기 얼마? 세근의 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4배의 얼마? A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요? 세근의 곱이 얼마가 돼? 64잖아. 맞나? 얘가 얼마가 돼? AR의 얼마? 세제곱입니다. 그러면은 AR은 얼마가 돼? 이 6성, 얘가 8이, 계산이 안 돼. 4죠, 4. 아닌데? 맞나? AR은 4가 되죠. 4, 4, 16, 맞죠, 그지? 계산이 안 돼. 실대가 됐나? 자, 그러면은 K는 얼마가 돼? K는 14 곱하기 얼마? 4. 실제로 이제 K가 더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저걸 알면 조금 유용하다 이 정도입니다. 유용하다. 자, 세수의 합이 얼마다? 14고 곱이 얼마? 64.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럼 요 세수를 애매하다 이거지,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A 더하기 얼마, AR 더하기 얼마, AR의 얼마 제곱됐나? 얘를 얼마라고요? 1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돼? AR. 세근의 곱, A 곱하기 얼마, AR 곱하기 얼마, AR의 제곱이 얼마다? 64.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어떻게 잡냐니까 AR 제곱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AR의 세제곱이잖아요. A 세개, R 세개. 얘가 얼마? 64니까 AR이 얼마죠? AR이 4. 요거 구해줘. 맞나? 그 다음에 AR이 4라고 했네? 그러면은 AR이 4. 그러면은 잠깐만요. 얘 그냥 풀어야 되겠네. 얘 같은 경우. 됐나? 자, 그러면은 얘는 A는 얼마가 돼? R분의 얼마? 4. 그 다음에 더하기 AR은 4.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얘가 4니까 얼마? 4A 됐나요? 요거를 집어넣으면. 얘가 4R. 잘못했습니다. 4R 됐나? 얘가 얼마다? 14가 될 거고. 됐나요? 그러면은 R이 구해지겠네. 급하기 실내 계산이 큰도 모자라니까. 자, 여기로 넓은 데로 와야 됩니다. 좁은 데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자, 보자. 그냥 R 곱할게요. 얼마가 돼? 4 더하기 얼마?
4R 더하기 얼마? 4R의 제곱이 얼마가 돼? 14 곱하기 얼마? 4. 잠깐만, 말을 잘못했다. R을 곱하는데 4를 곱했다. 자, 얼마가 돼? 4 더하기 얼마? 4R 더하기 얼마? 4R의 제곱이 얼마가 돼? 14의 R이 될 거고, 2로 나누니까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고, 얘는 얼마? 2R이 되고, 얘는 얼마? 2R의 얼마? 제곱이 되고, 얘가 얼마? 7R이 되고. 됐나? 자, 그럼 얘를 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얼마가 돼? 2R의 제곱. 얘가 넘어오니까 빼기 얼마? 5R. 여기 얼마? 더하기 2가 얼마다? 0. 2, 1, 1, 2, 마이너스 됐나? 그럼 R이 얼마가 돼? R이 2분의 1이 되거나 얼마? 또는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소 관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대소 관계가. 자, 그러면은 AR의 곱이 살아있잖아. AR의 곱이 얼마다? 4였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R이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는 A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 그 다음에 4, 8. 이렇게 보이죠.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가도 똑같아. 그건 순서가 8, 4, 2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구해라는 건 그거고, 실제로는 3차 방정식의 근 가지고 K를 구해라.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 구조로. 알겠죠? 자, 등비 수열은 계속 공비야를 곱해가는 거기 때문에 합을 구하는 공식은 조금 다른 공식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뭐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1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x의 n제곱 빼기 1을 갖다가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1에다가 얼마가 돼? 얘가 x의 얼마 n 빼기 1 더하기 얼마 x의 얼마 n 빼기 2 더하기 얼마 x의 얼마 n 빼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얼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거 학습한 기억이 나나요? 자, 등비수열의 합. 자, FA는 A 더하기 얼마, AR 더하기 얼마, AR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AR의 얼마, M 빼기 1성. 요거까지 합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A로 묶어내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R의 얼마, M 빼기 1제곱. 이 녀석의 합이 되겠다, 그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볼까? 자, 얘가 지금 요거하고 형태가 똑같죠? 맞나? 그럼 얘가 얼마가 될까요? 얘가 R 빼기 얼마? 1분의 얘걸로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 R의 N제곱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R 빼기 1분의 얼마? A 얼마? R의 N제곱 빼기 얼마?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고1 과정에 배운 거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 합을 구하는 원리는 요거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몇 값수라고 배우게 될 거거든요. 거기서 이 원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해봅시다. 자, 합을 갖다가 F라고 적을게요. 원리는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합을, 첫 번째, 합을 뭐라 하자? 합을 F라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 곱하기 R, RF. R 곱하기 F. 그 다음에 세 번째, 뺀다. 자, 봅시다. 자, n까지 합이니까, 자, a 더하기 얼마, ar의 얼마, 제곱 더하기 ar의 얼마,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얼마, ar의 얼마, n 빼기 2제곱 더하기 ar의 얼마,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곱하자? 공비 r을 곱합시다. 자, 그럼 공비 r을 곱해가지고 여기 rf를 갖다가 옆으로 한 칸 옮겨서 적어줘. ar. 이게 잘못됐네.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AR.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 여기로 가니까 AR의 얼마 제곱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AR의 얼마 M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AR의 얼마 M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AR의 얼마 N 제곱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뭐를 하자? 얘를 뺍니다. 자, 빼니까 1 빼기 R의 얼마? 당연히 R은 1이 아닐 때, R이 1이면 전혀 다른 게 되겠지, 그치? F는 얘네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다 없어지고 얼마? A 빼기 얼마? AR의 얼마? N제곱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F라는 거는 1 빼기 R분의 얼마? A로 묶어내면은 1 빼기 R의 얼마? N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얘하고 얘하고 어디가? 얘하고 얘는 같은 겁니다.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한 것밖에 없다는 거지. 자, 얘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됐나? 공식은 암기하는 겁니다. 자, 말로 수격을 해야 됩니다. 원리 적어놨고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요.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함수 거듭제곱 곱하기 쳤다. 됐나? 말로 수격을 해야 돼. 자, 아까 합이 뭐였다? 얘가
r 빼기 1분의 얼마, r 빼기 1. 여기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마다 첫항. 됐나? 내지는요, 1 빼기 얼마, r분의 얼마, 1 빼기 r. 여기 얼마,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얼마, 첫항. 됐나요? 말로서 기억을 해야 돼. 얘를 갖다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 자,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첫항. 내지는 1 빼기 공비가 이제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요 때는 이제 이게 변합니다. 자, 1 빼기 공비분의 얼마, 1 빼기 공비.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첫항.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요 얘기 됐다, 그치? 수열의 합력시 뭐다? 수열이라 했잖아. 어디에 대한? n에 대한 함수입니다, 함수. 맞나? 그럼 여기 n이 있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나머지는 다 뭐다?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k 곱하기 얼마, r의 n제곱 빼기 얼마, k. 요런 꼴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서로 뭐다? 부호반대, 반수라고 하죠. 반수, 부호반대 인수. 됐나? 묶어가 본다면은 k의 얼마, r의 n제곱 얼마 빼기 1의 꼴. 됐나? 반드시 뭐로 기억을 해야 된다? 말로서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은 나중에 지나면은 r이 공비가 아닐 수도 있고 공비가 1 더하기 r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뀌거든요. 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말로서 기억을 하자. 어떻게 된다고요?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첫항. 내지는 1 빼기 공비분의 얼마, 1 빼기 공비.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첫항. 됐나? 식으로 표현하니까 얼마가 돼? k 곱하기 얼마, r의 n제곱 빼기 얼마, k. 요런 꼴이 되고 요거 두 개는 서로 뭐가 된다? 부호반대 반수가 된다. 됐죠? 문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자, 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합 공식이 뭐였죠? 자,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공비 빼기 1분의 얼마, 공비 빼기 1.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여기다가 뭐다? 곱하기 얼마? 첫항. 됐나? 자, 그러면은 반대로도 되고요. 자, 합을 구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공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공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다? 첫항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다? 항수 중요합니다. 항수. 됐나? 그러면은 자, 얘 공비 얼마지? 공비 2. 첫항 얼마죠? 첫항 2 됐나? 그럼 요 녀석 일반항을 구해라 했네? 합의 일반항. 공비 빼기 1분의 얼마? 공비 빼기 1. 분자에 있는 항수는 n개 곱하기 첫항. 첫항 얼마죠? 2 곱하기 얼마? 2 됐나?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2배의 얼마? 2의 얼마? n제곱 빼기 1. 뭐 이 정도만 적어도 되겠고 뭐 분배를 해도 되겠고요. 됐나? 얘 공비 얼마죠? 공비 2분의 1. 그 다음에 첫항. 첫항 1. 그 다음에 항수 얼마? 항수 n이죠. 그러면은 요 녀석의 합은요. 공비 빼기 1 빼기 공비가 낫겠다. 그지? 그럼 얼마가 돼? 1 빼기 얼마? 공비분의 얼마? 1 빼기 얼마? 공비. 분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그려주고 곱하기 첫항 1 하나만 하네. 그러면은 얘가 2분의 1. 그러면 얼마가 돼? 2배의 얼마? 1 빼기 얼마? 2분의 1의 얼마가 돼?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마찬가지면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합을 구해라 했네? 합을 구해라 했어. 어이구야. 자, 얘 첫항 얼마죠? 첫항 3. 등비수행 공비는 2네. 뭐를 구해야 돼? 항수를 구해야 되네. 항수. 그러면은 일반항 AN은 얼마가 돼? 3 곱하기 얼마? 2 얼마? n 빼기 1제곱 됐나? 그래서 요게 지금 끝항이니까 얘가 얼마? 192가 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은 2 얼마? n 빼기 1제곱은 3, 6, 18, 3, 4, 12. 그러면은 n이 얼마가 돼? n이 7이 되겠네. 항수 7이네요. 그지? 그러면은 얘는 공비가 2니까 얼마? 공비 빼기 1분의 얼마? 공비 빼기 1. 분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얼마? 첫항 얼마? 3. 계산은 생략. 됐죠? 자, 공식 외운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외워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자, 2항과 4항의 합이 10이고요. 4항과 6항의 합이 40일 때 첫항과 뭐다? F5를 구해야 했네. 자, 보자. A2 더하기 얼마? A4 됐나? 얘가 얼마다? 10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A4 더하기 얼마? A6. 얘가 얼마다? 40일 때 뭐를 구해라? F의 얼마, 5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다. 자, 본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낫다고 했죠. 자, 얼마를 곱해서 곱하기 얼마, R제곱, 얼마를 곱해서 곱하기 R제곱. 왜? 공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R제곱이 얼마죠? R제곱이 4가 되겠네. 그러면 R은 얼마? 2가 되겠네요. 왜? 공비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됐나? 자, 공비가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항수는 알고 첫항 구해야 되겠네. 맞나? 그러면은 자, AN을 갖다가 얼마? A 얼마? 2의 N 빼기 1제곱이라 하자.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얼마가 돼? 2A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8A인가요? 그지? 얘가 얼마가 돼? 10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돼? 1. 자, 그럼 얘 공비가 얼마? 공비가 2고요. 첫항이 얼마?
차탕이 1이고요. 그 다음에 항수는 몇 개? 항수는 5개입니다. 그러면은 합 어떻게 구하더라?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차탕 1 하나만 됐나요? 그러면 답은 31이 되겠네요. 이 같은 경우는. 됐죠? 자, 요거 보자.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F3이 7이고요. F3이 7이고, 그 다음에 F의 6이 얼마다? 얘가 63일 때. 맞나요? 자, 요때 뭐를 구해라? AN을 구해랬는데, 일단 문제를 한 개 바꿔놓고 풀어봅시다. 자, F의 얼마? 9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는 아까 말했던 부분합의 얘기입니다. 부분합의 얘기. 자, 봐요. 자, 여기에 A1 더하기 얼마? A2 더하기 얼마? A3 됐나? 얘가 얼마다? 7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A4 더하기 얼마? A5 더하기 얼마? A6 됐나? 얘가 얼마가 돼? 63에서 7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은 56인가요? 그지? 56. 그 다음에 A의 7 더하기 아까 공백과 복습하는 겁니다. A8 더하기 이렇게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자, 얘도 무엇을 이룬다 했죠? 등비일 때 등비를 이룬다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얼마를 했어요? 여기서 곱하기 얼마? 8F니까 얘도 얼마가 돼? 곱하기 얼마? 8 됐나? 그래서 얼마? 56 곱하기 얼마? 8이 될 거고 F의 9는요. 7 더하기 얼마? 56 더하기 얼마? 56 곱하기 얼마? 8. 이렇게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등차 수열도 식으로 가기도 하고 평균 곱하기 함수로 갔잖아. 그지? 그럼 등비 수열의 합도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분자에는 공비는 함수 거듭제곱 곱하기 차탕으로 가기도 하는데 얘가 만약에 FN이 식으로 가면은 K 곱하기 얼마 R의 N제곱 빼기 얼마 K 형태. 자, 식으로 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1 빼기 R분의 얼마 A 이런 거 가지 말고 R 빼기 얼마, 1분의 얼마, A 얼마, R의 얼마, 이제 하다 보니 공식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거든요. 이제 요거로 가지 말고 식으로 갈 땐 얘가 낫다 이겠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어요? 등차 수열도 어떻게 갔다? 우리는 합일 때는 AN의 제곱 더하기 얼마, BN 이렇게 간 것처럼 식으로 갈 때 이 식의 형태를 기억하는 게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여기에 F의 얼마, 3이라는 건 얼마가 돼? K로 바로 묶어낼게요. 얼마? R의 세제곱 빼기 1 됐나? 얘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F의 얼마, 6이라는 건 얼마? K 얼마? R의 얼마? F제곱 빼기 1 됐나? 얘가 얼마가 돼? 63이 된다 이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1번, 얘를 2번. 자, 2번 나누기 1번. 말했죠? 나누기를 많이 쓴다고요. 나누기 말하면 KK 약분되고 얼마? 얘가 얼마? R의 세제곱 더하기 1이 남겠죠. 이 부분에 바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여기 이걸 나누니까 얼마가 돼? 8이 되겠고 R의 세제곱은 얼마가 돼? R의 세제곱이 잠깐만요. 뭔가가 이상하다. 7, 9지 9. 숫자가 좀 맞아 떨어지게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7, 9, 63이 얘가 얼마? 8이 되겠죠. 그럼 R은 얼마가 돼? R은 2가 될 거고. 됐나? R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라 했네. 자, 그러면은 AN은 2의 얼마? M 빼기 1제곱에 항상 우리 봐야 되는 거 A1은 뭐하고 똑같아? F1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F1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지? FN을 다 구해놓고 가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붙여 R2를 집어넣자. 그러면은 얼마? F의 3 뭐 K 얼마 곱하기 얼마 7 됐나? 얘가 얼마다? 7이 되니까 K는 얼마가 돼? 1이 될 거고 그러면은 F의 N이 얼마가 되죠? R의 세제곱 빼기 K가 1이고 R이 2니까 얼마가 돼? 2의 세제곱 빼기 얼마? 1이 될 겁니다. 됐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AN이라는 거는 첫 항은 얼마죠? 첫 항? F1이 얼마? A1이잖아. 그러면 첫 항은 7 곱하기 공비가 2니까 얼마? 2 얼마? M 빼기 1제곱.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질문을 한 개 던져볼게요. 자, AN. 자, AN이 3, 3, 3, 3.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자, 질문. 자,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면 됩니다. 자, 얘가 등차 수열이다. OX. 끄떡끄떡. 알았어. 말로 해라 했는데, 몸짓으로. 왜? 오. 그지? 등차 수열이 뭐냐면은 계속 공차 D를 대가는 수열이다. 자, 얘가 등비 수열이다. 그지? 얘도 등비 수열입니다. 실제로 이제 등차 등비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갈 때는, 자, 얘는 공차 D가 얼마지? 0이죠. 얘 공비 R이 얼마지? 1이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등장을 합니다. 그지? 요것도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됩니다. 됐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봐봐요. 자,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공비가 0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첫 항이 얼마죠? 첫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뭐지? 공비가 얼마? 뭐를 곱해가는 거야? X 빼기 1을 갖다가 곱해가는 수열이죠. 맞나? 그래서 n항까지 합을 구해라 했어. 그러면은 f의 n은 1 빼기 공비, 공비 빼기 1. 얘는 이거로 갑시다. 자, 공비 빼기 얼마? 1분의 얼마? 공비 빼기 1. 분자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마다 첫 항. 됐나? 자, 그러면은 공비가 x 더하기 1이니까 x 빼기 2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 x 빼기 1 빼기 1의 항수가 몇 개야? 항수 n개. 일반항 가는 거니까. n개고 첫 항은 1이니까 곱 하나 많아. 됐나?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은 틀린다 이거죠. 틀린다 이거지. x가 2가 되면 어떡할 건데 1은 아니라 했는데 2는 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줘야죠. 첫 번째 x가 뭐가 아닐 때 2가 아닐 때 요 말은 공비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라는 말이죠. 그때 f의 n은 얼마가 되겠어? x 빼기 2분의 얼마가 돼? x 빼기 1의 얼마? n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뭐를 해줘야 되겠어? 두 번째 뭐다?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때는 공비가 얼마일 때? 공비가 1일 때죠. 그러면 요때는 x가 2니까 얘가 얼마가 돼? 1, 1, 1,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때 f에는 1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으니까 얼마? n. 요거를 같이 적어줘야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챙겨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공부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실수는 정말 간단한 거니까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차 등비가 된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일단 얘를 원리 원칙적으로 푼다면은 자, AN이라는 거는 얼마가 돼? F의 N 빼기 지난 시간에 F인데 F의 N 빼기 1 언제? N이 얼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의 1은 얼마가 돼? F의 1 해가지고 원리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AN이라는 거는 3의 N제곱 빼기 1에다가 빼기 얼마? 3의 얼마? N 빼기 1제곱 빼기 1 됐나? 이렇게 하고 요거는 N이 얼마?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돼? 얘가 없어지고 3의 얼마? n 빼기 1제곱으로 묶어내니까 3 빼기 얼마? 1 돼가지고 얼마? 2 곱하기 3의 얼마? n 빼기 1제곱이 나왔고 그 다음에 a의 1은 얼마? f의 1하고 같죠? 그러면 f1은 얼마죠? f1은 얼마? 3 빼기 얼마? 1이니까 2고요. 여기에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네? 그지?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an을 갖다가 뭐다? 2 곱하기 얼마? 3의 n 빼기 1제곱 이제 이게 원리 원칙적으로 가는 거고. 자, 얘 가만히 볼까요? 자, f의 n이 어떻게 돼서 3의 n제곱 빼기 얼마? 1이죠. 자, 봐요.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 요 녀석의 꼴이 어떻게 됐다? k 곱하기 얼마? r의 n제곱 빼기 k의 꼴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1 곱하기, 요거 두 개 서로 얼마? 반수네. 얘는 뭐다? 등비 합이구나라고 바로 느껴져야 됩니다. 보는 순간. 맞나? 그럼 당연히 공비가 3이겠네. AN은 얼마가 돼? 3의 얼마? N 빼기 1제곱에 첫 항이 2니까 2 곱해주면 돼. 됐나? 바로 이제, 바로 아무 고민 없이 바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요거 볼게요. 예제 16번. 자, 합이 FN이고, 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항부터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합의 형태가 얼마가 돼? K 곱하기 얼마? R의 N제곱 빼기 얼마? K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 K는 얼마가 돼야 돼? 서로 반수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나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여기 K는 얼마가 돼? K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자,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는 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사실 요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학생들이 생각외로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자, 원리합계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우리는 적금의 계산. 그 다음에 요거는 할부로 물건을 파는 것. 그 다음에 연금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는 적금의 계산까지는 교과서에 들어가고 얘는 빠집니다. 그 말은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이거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고사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이제 안 나온다라고 말은 내가 못하겠고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걸 보면 경향은 볼 수가 있거든요. 경향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책임 못 집니다. 이제 그러면 믿지 말고요. 그래도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할 겁니다. 이제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자, 얘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금융 용어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해야 되겠어요. 항상 이제 가볍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금과 적금.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거. 예금과 적금.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 주세요. 알고 있는 상식, 너네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해마다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쪽 부분에 대한 상식이 없습니다. 좋아. 은행에 가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본 적 있나요? 없겠지. 받아도 뭐 집에 부모님들이 받고, 그지? 뭐 이율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잖아. 그지? 너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본 적이 있나요? 직접 가가지고 이율을 따져가면서? 없잖아. 집에서 누가 만들어 줬겠지. 됐나? 적금을 들은 게 있나요? 어머니가 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러면은 너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 말하기 싫어요. 돈을 불릴 수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질문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제 온갖 얘기들을 합니다. 예금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적금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예금, 적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 이런 것들은 입출금이 가능하다 수시로. 이제 그래서 그게 그거고, 일단 예금은 요 예자는 맡긴다는 말이고요. 요 적자는 뭐다? 쌓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또 애들 그 얘기도 하죠. 이제 예금은요, 내가 마음대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금은 딱 정해진 금액을 내야 돼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유납입식 적금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내고 내 마음대로 돈도 바꿔도 되고, 그건 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예금 적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적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모아가는 거고, 예금은 한 번을 맡기는 거예요. 예금도 정기예금이 있거든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을 2년짜리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2년 동안 돈 못 찾습니다. 그지? 아까 말했죠. 수시 입출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정도 차이를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돈이라는 거. 돈. 자,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그지? 물론 맞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문제를 내면은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 그지? 그러면 물가가 변하지 않아. 오늘의 1,000원짜리 물건은 10년 후에도 1,000원에 팝니다. 됐나?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 좋아. 돈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시간에 따라 돈의 가치, 물가 상승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은 1억하고 10년 후에 1억하고 같은 금액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가영아, 나한테 1억만 주세요. 15년 후에 내가 1억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줄 거니 안 줄 거니? 안 줄 거지, 그치? 왜 안 줘? 응? 물가 상승률이 없다니까. 물가 상승률이 없다니까. 친구한테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한테 10,000원 빌려줘. 10,000원 빌려주고 내일 줄게. 그럼 10,000원 받잖아, 그지?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물가 상승률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고. 왜? 이자가 있거든. 이자는 챙겨줘. 맞나? 그러면은 요 돈이라는 거는, 만약에 A1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얘가 뭐 매달 이자를 준다라고, 1년에 한 번 이자를 준다라고 봅시다. 1년에 이율이 지금은 뭐 이율이 낮지만 계산하기 이렇게 10%의 이자가 있다라고 보자. 그러면은 잠시만, 괜찮아요. 자, 1년 후에 이 A1은 얼마가 돼? 1.1에 얼마 A1이 되겠죠. 이자 10%가 붙었으니까 원래 원금 A1가,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또 1년이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다.
이게 뭐냐면은 단리와 복리라고 합니다. 자, 단리는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됩니다. 자, 복리는요, 이자가 이자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이자에도 이자를 준다 이 말입니다. 이자를 주는 주기를 1년이라면은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원이야 100만원. 그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이자 10% 붙으니까 얼마가 돼? 110만원이지. 맞나? 그럼 또 1년 후에는 요 110만원에 대한 이자 11만원이 붙잖아. 그럼 얼마가 돼? 121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1.1의 얼마 제곱의 a가 되고, 또 1년 후가 되면은 1.1의 얼마 세제곱의 얼마 a, 계속 10% 이자를 준다 이거죠. 이게 이제 복리입니다. 맞나? 자, 그러면은 연이율. 자, 연이율을 갖다가 R이라고 합시다. 이제 여기서 이제 R을 많이 쓰거든. 맞나? 연이율을 R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이는 A1. 자, A1이 뭐가 돼? N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 더하기 R의 얼마? N제곱의 A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나요? 이자가 10%라고 하면 이율이 0.1이란 말이잖아. 그치? 1.1 똑같은 거죠. 됐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 됐죠? 자, 그럼 이제 적금의 합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적금. 월로 아까 월로 하겠습니다. 월이율. 이거는 이제 매월 이자를 준다. 월이율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N번 납입하는 적금이 있다라고 봅시다. 됐나? 자, 요거를 N번 납입하고 매월 A1씩. 그러면은 이 적금의 찾을 때의 금액을 찾는 거야. 자, 요때 간혹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기수불, 기말불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기수불, 기말불. 월 초에 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월 말에 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자, 요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시 필요 없어요. 요것만 생각해봐. 자, A1식 A 그 납입을 하는데 이 A1은 같은 돈이 아니라고요. 왜? 돈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돈 내고, 두 번째 돈 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회차, 그 다음에 4회차 이렇게 쭉 내가지고 N회차 돈을 낸다라고 보자. 그러면은 첫 번째 A1, 두 번째 A1, 세 번째 A1, 네 번째 A1, N번째 A1, 땡땡땡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이 돈은 누구 돈이죠? 적금을 넣고 있어. 당연히 내가 적금을 넣고 있단 말이야. 이 돈 누구 돈이에요? 너 돈이죠. 경부에 누가 넣고 있어요? 너 돈이잖아. 그지? 자, 이 돈은 내 돈이거든, 내 돈. 은행 돈이 아니고 내 돈입니다. 맞나? 그러면은 내가 내 돈을 찾으러 갈 거야. 내가 내 돈을 찾으러 갈 건데, 자, 내가 은행에 내 돈 찾으러 갑니다. 뭐가 필요해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하고 뭐 예금 통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자, 그럼 다시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개딸이니까 무시하고, 내가 내 돈을 찾으러 가는데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내 돈을 찾으러 가는데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마지막에 내가 돈을 냈잖아. 그지? 마지막에 돈을 낸 거, 요것도 이자를 받아야지. 맞나?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여기에서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나야 돼요. 마지막에 낸 돈도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시간을 통일을 시킬 건데 어디로 통일을 시키냐니까 요쪽에 돈을 찾는 시간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가 돈을 찾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돈을 찾는 말은 마지막에 돈 찾아갈 때 내가 뭐를 들고 가? 돈을 지금 들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달 10만원씩 넣는다 치자. 10만원 넣고 이제 돈 해지한다? 아니 10만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받는 걸 왜 들고 가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지? 그러니까 기수불 기말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적금에 대한 이자를 내가 뭐를 받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가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지? 한 달 후에 간다 이거지 마지막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돈이 얼마가 돼? A의 1 더하기 R이 되겠죠. 그지?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럼 요 앞에 거는 몇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잖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A의 1 더하기 R의 얼마? 제곱이 되겠죠. 이 앞에 거는 몇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죠. A 얼마? 1 더하기 R의 얼마?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생각하지 말자. 왜? 복잡하잖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다? 요 녀석들의 합이 내가 받을 돈이라고요. 맞나? 자, 그러면은 얘를 요로 방향으로 한번 보자. 자, 첫 항이 얼마죠? 첫 항이 A 얼마? 1 더하기 R이죠.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죠? 1 더하기 R을 곱해가잖아. 1 더하기 R을 곱해가죠. 그 다음에 항수는, 이게 얘가 필요 없단 말이, 항수는 우리 돈 몇 번 냈어요? n번 냈잖아. 항수는 n이라고. 됐나?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우리는 뭐다? 첫항 공비 항수만 알면 되잖아요. 첫항 공비 항수만 알면 되잖아. 됐나? 그러면은 요 녀석의 등비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됐더라? 공비 빼기 1분의 얼마? 공비 빼기 1. 분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뭘 하자? 곱하기 첫항 요거였죠. 맞나? 그러면은 요 녀석의 합은요. 공비가 얼마야? 1 더하기 R.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R분의 얼마? 1 더하기 얼마? R의 얼마? 빼기 1. 분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첫항 얼마가 돼? 첫항이 A 얼마? 1 더하기 얼마? R. 됐나? 똑같은 내용의 공식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말로 기억하자고 한 겁니다. 뭐라고요?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분자 있는 공비에는 항수 거듭제곱 곱하기 첫항. 됐나? 그럼 얘도 뭐가 돼? 첫항 공비 항수만 찾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같은 걸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지금 방금 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결국은 첫항 공비 찾는 겁니다. 등비수라고 그거하고 똑같고. 자, 할부 연금이 전부 동일한 부분인데 사실은요, 얘는 대출의 관점입니다. 대출의 관점. 대출의 관점은 사실은 조금 교육적이지 못하잖아. 문제를 낼 거야. 내가 러시아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러시안 캐시 맞나? 러시안 캐시에 가가지고 선이자 몇 프로를 떼고,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다? 물건을 산다고요. 할부를 산다는 거지. 그지? 할부를 사는데 사실은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 다 행사하고 가게 정상적인 할부는 할부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연금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는. 연금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연금. 그럼 이거는 채권 정수라고 본다. 누구한테 돈 빌려 준 거를 갖다가 지금 당장에 처분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게. 그지? 자, 그런데 아까 적금하고 요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자, A1의 빚을 갖다가 매월 A1씩 일단 이율은 똑같아. 자,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거는요 서로 동등한 게임입니다. 그지? 누가 옳고 그르고 이유 뭐라고 해야 되냐? 착하고 나쁘고의 개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누가 더 이득을 보고 안 보고의 개념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이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빌린 사람하고 서로 페어한 공정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딱 이율대로 딱 그대로 가보자 이거지. 월 복리고요. 그 다음에 N개월에 걸쳐 분모를 받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A입니다. 자, 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컴퓨터를 사는데 물건값을 한 달 후부터 갚는데 말이 안 되잖아. 정상적인 할부라면은 물건을 받자마자 물건값을 다 못 갚아 할부로 가면은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조금 주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지? 근데 왜 한 달 후부터 갚느냐 하면은 대출이라.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100만 원씩 갚으려고 해.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장 100만 원 갚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손에 얼마가 있어? 900만 원 있잖아.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달 후부터 갚는 게 당연한 얘기야. 그지?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대출할 일이 있으면 선이자를 떼는 거는 사기꾼이다 이거지. 선이자를 떼는 거는. 그지? 10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선이자를 떼버렸어. 그럼 내 손에 1000만 원이 없잖아. 나는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지? 선이자 떼는 거는 사기지. 그럼. 그지? 그거는 아까 말했죠. 시간의 개념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나오는 거는 컴퓨터를 산단 말이야. 컴퓨터를 파는데 100만 원은 갚고 나머지 물건 값은 한 달 후부터 갚아 나간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용어로 따지면은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인수할 때 내는 돈. 그럼 이거는 대출이 아니라고요. 그지? 물건 값을 100만 원 냈고 100만 원은 내가 못 갚았잖아. 그지? 그거는 대출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빌린 거라고요. 그 빌린 거는 당연히 한 달 후부터 갚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 자, 이거는 교과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로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구조만 파악을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우리가 A1을 갚아야 되죠. 그지? A1을 갚는데, 자, 얘는 시간을 어디로 가냐 이거지. 자, 다행이가 선생님한테 얼마 빌릴래요? 좋아. 500억 원을 빌렸다. 어차피 뭐 하는 거 좀 크게 갑시다. 500억 원을 빌려가지고, 뭐, 50억씩 갚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야. 너 돈 언제 갚니? 돈 언제 갚니? 돈 언제 갚니?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짜증이 나니 안 나니? 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돈만 다 갚으면 내하고 이제 인연을 끊기로 했어. 마음을 먹었어. 그죠? 자, 아까 적금 같은 경우는 얘가 내 돈이었잖아. 내 돈이니까 마지막에 낸 돈도 뭐를 했어? 이자를 받아 먹어야지. 맞나? 그런데 지금은 돈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 돈을 갚는 순간에 어떻게 돼? 이제 쳐다볼 일이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자, 한 달 후부터 우리가 N개월 동안 돈을 갚았다 이거예요. 그지? N개월 동안 돈을 갚았어. 그러면은, 시간을 어디로 통일해야 되냐면은, 마지막에 돈 낸 대로 시간을 통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갚아야 될 돈은 시간이 몇 달이 지났냐면은 N달이 지났어. N개월이 지났으니까 아까 N개월 후의 금액은 얼마? 원래 원금 A 얼마, 1 더하기 얼마, R에 얼마, N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한 달 후부터 A1이 갚아 나간다고. 마지막에 갚으면 끝이 났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갚는 금액. 그러면은 갚아야 될 금액하고 갚는 금액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계산은 시간을 통일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돈을 갚는 순간에 끝이 났으니까 첫 항이 얼마? A. 그 앞에 건 얼마가 돼? 한 달 후 지났으니까 A의 1 더하기 R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럼 얘는 첫 항이 얼마가 되죠? A가 되는 거고 항수는 당연히 N번에 걸쳐서 갚았으니까 N개가 되는 거고 공비는 얼마가 돼?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면은 A 얼마, 1 더하기 R이 얼마, N제곱 갚아야 될 금액이 얘가 뭐죠?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된다?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분자는 공비에는 항수 그것제곱 곱하기 쳤다. 공비가 얼마지? 1 더하기 R. 그러면은 R에 1 더하기 얼마? R 빼기 1. 항수는 당연히 N개. 첫 항이 얼마죠? 첫 항? 얘는 첫 항이 A가 되는 거죠. 됐나? 자, 스토리 말고 내용만 알면은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다. 알겠지? 언제 돈을 갚고 첫 항이 뭔지만 생각하면 돼. 첫 항이 뭐고 공비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적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들이 조금 다르다 정도. 첫 항만 사실 다르죠 생각해. 됐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예제 17번입니다. 매년 초에 60만 원씩. 요거는 좀 괜찮네. 내가 개념원리 책 문제를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매년 초에 얼마씩 넣더라고. 5만원씩 10년 동안 돈을 넣더라고. 그래서 무슨 1년에 한 번씩 넣는 걸 5만원씩 넣느냐고 이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얘는 그래도 60만원씩 매년 초에 뭐 넣는데, 자, 매년 초에 60만원씩 넣어가지고 10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봐봐요. 자, 뭐 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있네? 말도 있고. 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60만원 넣고, 근데 이 60만원이 숫자보다는 뭐가 좋냐면은, 요 60을 그냥 A라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맞나? 자, A를 넣고, A를 넣고, A를 넣고, 몇 번을 넣어요? 10년 후네요. 10년 후. 그럼 총 10번 넣겠지. 맞나? A를 넣고. 됐나? 자, 전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지? 10년 후에. 그럼 이것도 실제로 물어볼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저 10년 후, 10년 말의,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오죠. 2022년 초에 넣어가지고 2032년 10년 다음 32년 말의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물어보면 안 되죠. 됐나요? 자, 10년 후니까 자 여기 A1이 연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10년. 에이 문제 좀 잘못됐다 이거. 왜냐면 이거 정확하게 말이 있어야 돼. 10년 후 말의 연초인지 연말인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돈에 이자를 들어가는 이거지. 돈을 찾으러 간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무조건 마지막에 1년치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중간에 통장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잖아. 돈 넣고 딱 장고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연초에 갔는지 연말에 갔는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될 거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마지막 기구도 뭐다? 실제로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지? 이자를 받아 먹는다. 그러면은 공비가 얼마지? 얘의 공비는 1 플러스 R. 그러면은 이율이 몇 프로? 여기 이제 보통 R이거든요. 이율이 몇 프로죠? 6%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6%니까 공비는 1.06이 되겠죠. 맞나? 그 다음에 첫 항은 뭐다? A고 A는 얼마? A가 아니고 A 얼마? 1 플러스 R이 되니까 얘는 얼마? 1.06 곱하기 얼마? 60 이렇게 될 거고. 됐나? 그 다음에 항수는 뭐 10번 나타 칩시다. 항수는 10개. 됐나? 자, 그러면은 얘가 얼마가 돼? 공비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 그럼 0.06분의 얼마가 돼? 1.06 빼기 얼마? 1. 요거의 몇 제곱? 10제곱. 그 다음에 첫 항이 얼마지? 얘가 1.06 곱하기 얼마? 얘가 60. 이렇게 해서 계산입니다. 그러면은 1.06의 10승을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숫자를 보통 주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고 문제 그대로 풀어버립시다. 매년 말에 50만원씩 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10년 후에 요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요 말 자체도. 알겠죠? 요거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문제집 가지고 다시 다룰 테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자, 그러면은 등차 등비가 기본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필수학위 문제에서 볼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짝 보고 들어갈게요. 시간 단계 예상 몇 개만 보겠네. 보자. 3항까지, 6항까지, 8항까지 똑같고 다 거의 다 다른 거고요. A2, A4, 10항까지 이것도 거의 다른 거고 공비 찾고 첫항 찾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 자, 등차 등비가 같이 있는 거네요. 자, A1, A2, A3, A4, 그 다음에 AK가 얼마? 198을 만족을 시킨다. 그러면은 얘도 방향을 본다면은 A1 더하기 얼마? A2가 얼마다? 8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A3 더하기 얼마? A4가 얼마 돼? 24인데, 자, 얼마를 더했죠? 2D를 더했고, 얼마를 더했죠? 2D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했어? 4D. 그러면은 4D가 24 빼기 얼마? 8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은 나누었을 때 그러면은 자, F의 얼마? 1, F의 1, F1은 얼마가 돼?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F1, 그 다음에 F2, 그 다음에 결국 요 말이죠. F1과 F2와 뭐다? F3 됐나? 얘가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얘가 평균이다. 이거죠, 그지? 요거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세근이 등차 수열이다. 이거 많이 나온다, 그지? 자, 세근이 등차 수열이니까 요 녀석의 세근 합이 3이니까 평균이 얼마가 돼? 평균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세근을 뭐라고요? 1 빼기 D, 그 다음에 1 더하기 D.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다시 비교. 세근이 뭐다? 세근이 등비 수열이라면은 얼마? 세근의 합. 그 다음에 KR 곱하기 얼마? 세근의 합. 말을 잘못했어요. AR 곱하기 얼마? 세근의 합. 그 다음에 얼마? AR의 얼마? 세제곱.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오늘 수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n항까지의 합의 뭐를 구하시오? 최대값 구하시오. 일반은 구해가지고 합 구하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됐고.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요거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요거는 자, an이 어떻게 돼?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봐야지. 상수항이 없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공차의 반이 2니까 얼마? an. 공차가 얼마? 4n. f1이 0이니까 이것도 0이 돼야 돼. an은 4n 빼기 4. 이렇게 일반항 바로 찾아가지고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 차탄과 공비. 이거 기본 문제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얘가 평균이잖아. 순서대로 갔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 A2 평균의 얼마? 요 녀석의 세제곱이 얼마다? 8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됐나요? 등차수열 합과 등비수열의 꼭 평균 그런 느낌들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아까 얘기한 거다, 그죠? 자,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여기에 얼마? 세근의 합. 이 얼마야? 3이죠. 등각의 수의 관계. 그 다음에 AR 곱하기 세근의 합. 곱하기 3 이거잖아. 그치?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R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세근의 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얼마? AR의 얼마?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K는 얼마가 돼? 8.
됐나요? 요거는 아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AR 제곱 잡아놓고 생각하면은 세근의 합, AR 곱하기 세근의 합, 그 다음에 뭐다? AR 세제곱. 요 구조. 알아놓으면은 유용하다 정도. 자, 첫항 공비. 이것도 그냥 넣어가지고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그냥 풀면 돼. 자, 여기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얼마가 돼? A 더하기 얼마, 3에다가 얼마, 더하기 B를 한 게 가운데 거의 2배,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얼마가 돼? B분의 1 곱하기 얼마, A 더하기 얼마, 3분의 얼마, 2 됐나? 얘가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될 거고. 요거 가지고 이거 두 개를 갖다가 적당히 연립관계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 자, 2년 후의 원리학계. 원리학계는 우리 문제집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스텝 2 볼까요? 보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두 건. 그럼 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자, 두 건의 합. 합이 얼마가 돼? 6이지. 맞나? 자, 이 두 건의 등차 중앙. 그러면은 A는 얼마? 평균이 될 거니까 얼마?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건의 곱. 두 건의 곱이 얼마? 3이지. 그러면은 G는 얼마가 돼? G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왜냐면은 공비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자. 여기에 두 건의 합이 얼마죠? 두 건의 합이 양수고 두 건의 곱도 얼마야? 양수니까 결국은 생각을 했어. G가 얼마가 돼? 루트 3이 되겠네. 이 조건 때문에. 그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한 거라고. 그지? 근데 요거는 요거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G가 얼마? 곱하기 A 평균.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우리 문제집에서도 계속 나올까? 요거는 이제 우리 뭐 했지? 개수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의 도형의 변화. 한 개가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개가 8개. 자, 하나가 8개로 자투게 되는 거지. 개수는 뭐다 곱하기 8이 되고, 하나의 도형은 얼마가 돼? 9분의 1배가 되죠. 그지? 그래서 하나의 도형은 9분의 얼마? 1배가 되고. 그러면 실제로 움직이면 얼마가 돼? 9분의 8배. 하나씩 할 때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9분의 8이니까 첫 항이 얼마지? 첫 번째 넓이가 7이니까 n번째는 요게 되겠네. 그지? 7 곱하기 시간은 것 따라. 됐죠? 하나 개수 따로, 하나의 도형 따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빠르게 유형연소 문제를 보고 유형연소 문제를 풀어오면 틀린 거 위주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수열의 합과 여러가지 수열 해가지고 시그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